지금 사진에 보시는 거는 필라델피아에서 7월 4일 밤에 벌어졌던 모습인데요. 불꽃놀이를 하고 있던 중에 총격 사건이 벌어져서 경찰관 2명이 총에 맞아 쓰러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좀 벌어졌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물론 텍사스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긴 했습니다만 이런 그 급진 좌파들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서의 총기 사건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뉴스를 보다 보면 알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물론 텍사스에서 끔찍한 사건이 좀 많이 벌어지긴 합니다만, 약간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 좌파 민주당 지도자들이 이끌고 있는 대도시들이 상당히 많은 범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뭐 이거 필라델피아뿐만이 아니고 뉴욕, 시카고 다 마찬가지인데, 뉴욕 같은 경우에는 7월 4일 주말 동안에 50명 이상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총에 맞은 겁니다. 50명 이상이 한 주말 동안에만.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71명이 총상을 입었다. 그중에 8명 사망했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뉴욕은 지금 난리죠. 그러니까 이 아담스 새로 시장이 돼서 본인 경찰관 출신이 시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범죄율이 줄어들지를 않고 계속 문제가 생기고 오히려 강력 범죄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어떻게 해서든 막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좀처럼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이런 상황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NYPD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은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52명이 총격 희생자가 됐다고 하고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62.5%나 증가한 것이다.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동안 총격 사건이 더 늘어났다는 것은 심각하게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2021년 7월 4일에는 13명이 총에 맞았는데 올해 월요일, 작년 독립기념일에는 13명이 총에 맞았는데 올해 독립기념일에는 21명이 총에 맞았답니다. 뉴욕에서만. 지난 같은 해 5명이 총에 맞았던과 지난해 같은 날 5명이 총에 맞았던 것과 달리 일요일에는 9명의 총에 맞았다. 그러니까 일요일에는 5명, 월요일에는 13명 이렇게 총에 맞았었는데 작년에는, 이번에는 일요일에는 9명, 월요일에는 21명.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심각한 겁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 시장은 퀸즈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범죄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진짜 W를 가지고 있고 범죄는 뉴욕 시민들의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 지금 이제 이 범죄와의 싸움이 뉴욕에서 다시 한번 큰 이슈가 될 겁니다. 줄리아니 시장이 어떻게 범죄를 척결했는지 좀 잘 보고 배워야 될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범죄가 이렇게 기승을 부린다라는 부분은. 7월 4일이 끝나기 직전 동부 뉴욕에서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은 보데가에서의 총격전이 있었고요. 경찰은 희생자 3명이 모두 로링 에비뉴 라즈베리 델리에서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빵집에 가는데 총을 왜 가지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총에 맞은 사람 3명이 다 총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사연이 있겠죠. 경찰은 앞서 맨하튼 소호 인근 디올 부티크에서도, 미용실인데 총탄이 날라와서 뉴욕 경찰관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의 남자친구가 그 총탄에 부상을 당했다. 시카고도 뭐 가관입니다. 시카고는 지난 주말 동안에 71명이 총에 맞았고 8명이 사망을 했는데, 시카고 교회 하일랜드 파크에서 벌어졌던 그 총격 사건 6명이 사망하고 30명 이상 부상당했다라는 그 하일랜드 파크에서 벌어진 사건 빼고 시카고에서 벌어진 일만 가지고도 그 정도 희생자들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2021년에는 그래도 독립기념일에 100명 이상 총에 맞았다고 합니다. 시카고에서는. 근데 그나마 줄어든 거랍니다. 100명 총에 맞았는데 지금은 줄어들었다. 줄어들었다고 좋아해야 될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시카고 범죄 문제 굉장히 심각하다는 이야기도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좀 저희가 염려스럽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총기 사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왜 미국은 자꾸 총을 가지고 다니게 해줘가지고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한국민의 정서를 가지신 분들은 한국은 총기 소지가 불법이니까 한국
동포들 입장에서는 왜 미국은 왜 총을 갖고 다니게 해가지고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쉽게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민주당 사람들이 삐집고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말이야 총기 규제해야 된다니까 이러면서 이제 삐집고 들어오는 건데 절대 거기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건 우리 한국이라든가 다른 총기 규제가 철저하게 이루어져 온 처음부터 그런 나라들의 이야기이고 미국은 전혀 얘기가 다르다라는 거죠.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총기 소지의 권한의 문제는 수정헌법 제2조가 보장하고 있는 내 방어권입니다. 내 자신을 방어하고 내 사업을 방어할 수 있는 그 보호를 위해서 총을 가지고 다닐 수 있게 허락해 주는 것이지 총질하라고 총을 가질 수 있게 허락해 줬던 것은 처음부터 아니었었다. 근데 이걸 총을 아무한테나 주지 않겠다라고 규제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 것이 아니라 총을 아무데나 함부로 쓰는 잘못된 정신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 구조를 개조하는 데 오히려 더 집중해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는 것이고요. 요번에 30년 만에 의회를 통과해서 입법이 된 그런 총기 안전법도 결국은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안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총기 안전법안이나 총기 규제를 강하게 해도 나쁜 놈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총을 구한다. 합법적으로 구하든 불법적으로 구하든 어떻게든 총을 구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문제다. 총이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총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논리는 똑같이 적용해서 그럼 집에 있는 칼도 다 없애라라고 이야기해야 맞다. 집에 있는 칼도 얼마나 총보다 칼로 인해 죽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칼이 더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칼 다 없애버려. 전국에 있는 가정주부들한테 라이센스 없이는 칼을 사용할 수 없다. 뭐 그렇게 규제책을 라이센스를 보여줘야 칼을 살 수 있게 부엌칼 하나 사려고 그러면은 가정주부 라이센스를 보여줘야 되는 뭐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든가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총을 가지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그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에 대해서 접근하지 마셔라. 중요한 것은 총을 소지할 수 있게끔 허락해 주는 것은 우리의 방어권, 보호권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다. 미국이 왜 이런 개인의 보호를 개인에게 맡기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결정을 했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독립기념선언서에 서명을 한 사람들 이야기로 다시 되돌아갈 수가 있다. 독립선언문에다가 서명을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수가 자기 재산 다 잃고 목숨 잃고 가족들까지 다 풍지박산 나면서도 얻었던 그 자유, 그것을 이야기해 보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희생해서 얻어낸 자유, 희생해서 얻어낸 자유니까 당연히 내가 지켜야죠. 내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기를 허용해 주는 것이지 총을 가져도 된다라고 써져 있는 법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법안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을 좀 혼돈하시지 말자.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